네, 매일 정치인들의 말 그리고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잘 업데이트해서 정리해주는 코너가 바로 이 코너인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점심시간이니까요. 아침 뉴스 또 어제 밤 뉴스 한번 쭉 정리해드릴 수 있는 시간인데 이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어떻게 돼가고 있어?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재논의해야 된다 최고위 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최고위 논의에 대해서 오늘 재논의가 또 국회의장 주재로 있었고 그것 역시 또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후보자를 소환하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최고위가 재논의를 공식화했고 이 시도를 민주당은 합의 파기로 규정을 했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했던 발언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과 상관없이 원래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 즉 합의된 얘기가 아니라 원래 추진하려고 했었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심사, 법사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사는 중재안에 대한 거죠?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파기할 경우 원안을 심사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직접적으로 합의 파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루어진 심사는 합의안을 중심으로 한 조문항 8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항부터 3항까지 차례차례 보면서 조문을 따져가는 식으로 심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최고위에서 말한 것은 주무장관도 동의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늘 해왔던 얘기긴 한데 민주당이 또 배경을 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김남국 의원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동훈 지명자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부가 출범도 안 했는데 벌써 숨은 실세, 소통령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 건 과거 정권에도 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찬압, 김현철 씨, 소통령 이렇게 불리면서 문제가 됐었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도 비슷할 거다라는 추측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언급된 이준석 대표가 BBS 아침저널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처음에 이 국회의장 중재안이 합의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논의한 이후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라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원래 원내 지도부가 원내 협상을 총괄하도록 돼 있긴 한데 의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최종 중재안 내용이 좀 개괄적으로 돼 있었다라고 하고 어쨌든 지방선거 기간이고 하다 보니 의원들 중에 의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 이 의총 동의를 받는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앞서 소개해 주셨겠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 전화통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네네. 이 외에도 다른 법률가들, 판사 출신과도 상의해보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대담 손석희 씨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나왔죠. 네,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느 인수위 기간에 정권 2학 기간에 있던 대통령보다도 현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최근 이제 검수완박 논의에 대해서 너무 본인의 입장을 가지실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네. 더 많은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아직 방송 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입장을 3번이나 물었음에도 밝히지 않겠다라고 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지하겠다라는 표현은 내가 후보자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들도 보도가 소개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진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희 스튜디오에도 나와서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이 최고위 재논의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죠? 네, 정 최고위원은 MBC 시선집중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론을 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재논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의석수가 우리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냐.
다수당인 민주당이 폭력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민주당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중재안을 놓고서 좀 중도적이거나 약간 문제를 좀 더 뭐랄까요? 온화하게 완화해서 바라보시려는 분들은 양당 모두에게 좀 탈출구가 된 것 같다라는 시각이 있었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JTBC 인터뷰를 놓고 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그 유키즈 언더블록 출연을 놓고 워낙에 여론이 또 들끓었고 거셌기 때문에 좀 반격하나 이런 느낌도 들 정도인데 정책원 의원도 한마디 하셨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JTBC 인터뷰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본인 스스로 독백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우 의원이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말을 대통령이 독백하는 것 같다라고 한 건데요. 네.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맨날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맨날 국민의 이름을 팔았다라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또 정의를 몇몇 사람이 독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 최고위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 수호 이런 집회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니 독백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혹평을 했네요. 또 국민들은 관련 인터뷰 내용들 어떻게 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라는 게 알려지고 뭐 사실과 다르다. 본인이 이제 검찰 수사를 꽤 오랜 기간 받으면서의 고통도 토로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혜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네, CBS 뉴스쇼에서 조혜진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사리에 맞지 않고 민심의 기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또 조폭 영화에서나 봤던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중재안에 사인한 것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라고 묻자 지금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 가지고 이 비판하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벌써 보도부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제목이 재논의조차도 결렬되고 민주당 강행 의사를 비춰지자 정치라는 게 사실은 또 책임이 워낙 강하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는 뭐 이런 기사들이 벌써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국민들 이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뉴스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슈앤피플 오나라 시간에 유영 아나운서와 함께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도 연일 파행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계속 파행되고 있고 또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 또 줄줄이 내각 후보자들이 있는데 일정 변경은 일단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간사가 오늘 일정 변경에 합의했습니다. 네. 당초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파행됐죠. 민주당과 정의당 측에서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으면서 불참했고 또 파행됐습니다. 그래서 네. 합의 결과 다음 달 2일과 3일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입장이 좀 달라요. 사실은 첫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의원이 모두 발언하고 퇴장을 해버렸는데 아니 뭐 한국부동산원 같은 데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자료 이런 것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왜 안 내냐라고 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너무 많은 자료를 내라고 한다. 이건 네. 뭐 그냥 자료 제출로 사람 고생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네, 먼저 민주당 강병원 의원 발언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인사청문 특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죠. CBS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왜 자료를 내지 않냐 강병원 의원이 항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겨울에 네. 산딸기 따오라는 자료 요청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어렵다 이 얘기군요. 네, 이에 대해서 강 의원은 요즘 산딸기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스스로 소명해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공직에 나오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면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 저희가 잠시 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실 텐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도 자료 제출을 안 한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여러분들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우영 아나운서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